저희가 이제 핀텍, 글로벌리 핀텍이 나온 건 10년 정도. 그리고 이제 국내는 우리 임전용 전 위원장님 계시지만 이제 한 5년, 4년, 5년 이렇게 용어 나오고 또 센터 만들고 이렇게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해보는데, 이커머스나 뭐 이런 쪽 4차 산업혁명에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유통혁명하고 이제 기술혁명이 결합된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은 한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금융은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수록 더욱더 이렇게 프레셔를 갖다 많이 받으면서 변화가 가속화되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4차 산업혁명이 있지만 이제 제가 딴 데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보다는 4차 산업혁명은 좀 1, 2, 3차 기존의 어떤 제조 기반의 제조 기술 혁명하고 좀 다르게 유통혁명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통혁명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특히 이제 PC 레벨에서 모바일로 지금 급속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고, 모바일 시장이라는 게 다 뭐 이미 손안에 지금 저희가 뭐 모바일 휴대폰 내지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손안에 닿게 되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혁명, 모바일 혁명, 모바일 플랫폼 혁명 플러스 이제 기술혁명인데, 그냥 제가 ABCD 보통 이렇게 얘기하다가 IG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IG는 IoT 그리고 5G 해가지고, 그래서 ABCD 앞쪽은 좀 소프트웨어적이고 뒤에 이제 IoT하고 5G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아까 권대현 단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좀 초연결 초고속 이런 환경이 지금부터 조성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들이 굉장히 지금 좀 빠르게 지금 더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시장이 이제 이렇게 소비 생산자 또는 뭐 소비자 판매자가 만나는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 시간을 갖다 들여서 가고 만나고 뭐 사람 만나고 공간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이제 그런 게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는 사실상 광속 시장이죠. 순환의 광속 시장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 지금 판매자와 이제 그 소비자가 만나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 중요한 게 그 생산자 빅데이터도 있지만 소비자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도 뭐 저희가 이제 카드로 또는 뭐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하면은 이제 그런 숫자 데이터도 나오고, 또 텍스팅을 통해서 SNS나 뭐 텍스팅에서 문자 데이터도 나오고, 또 동영상을 찍게 되면 카메라로 이제 그런 그림 데이터도 나오고, 이런 온갖 다양한 종류의 엄청난 데이터들이 막 소비자 빅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다 클라우드상에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생산자들이 쓸 수 있고, 안 쓰면 이제 점점 안 되는, 왜냐면 이제 그게 다 공유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이해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는 프로덕트나 또는 서비스 갖다가 리노베이트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초연결 초고속 상태에서 시장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유통혁명의 구조도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리고 아무튼 이제 빅데이터가 기본이 되겠죠. 이제 특히 이제 빅데이터도 생산자 빅데이터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추가된 게 이제 소비자 빅데이터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AI로 뭐 아직 사용할 기술이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뭐 블록체인으로, 클라우드로, 또 뭐 앞으로는 이제 IoT로 5G 하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더 몇 단계로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 4차 산업혁명 같다 이제 그런 모바일 유통혁명 플러스 이런 기술혁명이다. 그 기술혁명의 핵심은 이제 빅데이터다. 우리가 이제 뭐 좀 신용정보법도 지금 개정안을 갖다 국회에 올려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손안으로 전부 모든 사람들이, 지금 72억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한 70%가 지금 휴대폰 내지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니까 한 50억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손안에 시장을 다 갖고 있으면서 모든 프로덕트나 서비스 갖다 다이렉트 연결할 수 있는 광속 시장에 지금 노출돼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산업이 이런 기회와 위험을 갖고 있다. 기회는 시장 확장성이 어마무지하게 커졌다 옛날 대비에.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유니콘이 지금 뭐 일주일에 하나는 나와도 일주일에 2개씩 막 나오잖아요, 그죠? 실리콘밸리뿐만이 아니라 보스턴 쪽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중국에서도 막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유니콘이 정말 뭐 매출 구조나 파이널 스테이트먼트 보면은 뭐 작년도에 한 뭐 10억 매출, 뭐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 이런 기업들이 지금 1조 또는 2조의 밸류로 기업 가치를 투자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M&A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시장 확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 균일하게 호모지니어스 된 그 마켓을 만약에 정말 그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정말 좋으면 순식간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에서의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그대로 반영된 게 유니콘이다. 시장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게 이제 기회고요. 대신에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더욱 떠오르겠지만 조사하면 다나와 시대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융합 기술들이 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 기존에 뭐 30년, 20년, 30년 가던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회의기간은 대단히 짧아진다 하는 게 이제 리스크죠. 그래서 시장 확장성을 늘리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금융이 지금 뭘까를 제가 좀 주저앉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는 금융이 아까 우리 권 전장님도 얘기 주셨지만은 저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지금 정부 금융 당국의 입장이 맞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융 혁신 리더 이때까지는 사실은 실무 제조가 더 혁신이었고 금융은 심하게 표현하면 뭐 국 보고 떡 먹는 뭐 또는 굉장히 그렇게 갖고 새로운 제조 기술하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새로운 어떤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런 기업에 잘 자금 조달할 수 있게 도와주고 투자해주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이게 사실은 거의 다였다. 그래서 금융그룹은 이때까지 다 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표현했고 중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지금도 스틸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바뀌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에 지금 이렇게 ICT와 금융이 강력하게 결합이 되면서 돌아가는 그 시대에는 금융이 실물의 그림자 또는 어떤 중개 교환 역할 거기를 뛰어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특히 4차 산업 모바일 시대에는 금융이 실물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앞서갈 수 있다. 왜냐? 개인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핀텍은 생산과 판매와 소비가 있다 가정했을 때 그 주기가 무지하게 짧거나 아니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순간일 수 있다. 지금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지만 판매자 소비자가 지금 만나는 시장 모바일 시장에서는 배달의 시간이 없잖아요. 금융이 빠른 게 이때까지 왜 금융이 변화하는 더 빠른가에 대해서는 배달의 시간이 없어요. 배명이 필요가 없어요. 프로덕트는 암만 빠르게 가고 스마트 공장을 써도 배달의 시간이 필요해요. 드론으로 가도 20분, 30분은 걸렸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어떨까? 생산과 판매 시간도 굉장히 최소화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순식간에 막 그 생산된 게 판매로 해서 소비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 갖고 있는 유형의 피지컬 어피런스가 있는 그런 그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더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또 더 빨라진다는 것보다는 더 그런 프라시가 커질 거다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쟁이 빨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빠른 생산성 향상 갖다 동호하고 그런 구조도와 시장 확장성 갖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태계와 금융시장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실물 제조 특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는 그 리더가 될 수 있다. 또는 리더가 돼야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금융은 실물의 그림자가 아닐 수 있고 이때까지 얘기한 금융의 역할이 또는 개념이 바뀔 수도 모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시대의 시작은 디지털 플랫폼 머추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최소한의 고객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로열티를 갖추게 되면 플랫폼화 합니다. 버추얼이니까 뭐 특별한 코스트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지금 나타나요. 제 다음에 이제 우리 뱅크 살러드 레네스트 대표가 말씀 주시겠지만 그리고 소비자 빅데이터는 벌써 다 생각하셨겠지만 금융이 진짜 본연의 인프라 금융 같다 우리가 IT와 함께 인프라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산업에 정말 인프라로 간다. 왜냐하면 금융거래 데이터가 다 사실상 소비자 빅데이터잖아요. 소비자 행동들 갖다 다 변화를 갖다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모든 산업의 프로덕트를 다 아우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금융 관련된 이번에 신정보법의 이 통과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 산업과의 시너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융거래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또는 마이데이터 산업 같은 게 첫 단추인데 그게 잘 자리매김을 하면 그 다음에 오토로 가거나 또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려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핀텍 각도에서 지금 금융혁신을 본 거긴 하지만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 판매, 소비. 그러니까 지금은 판매와 소비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생산도 빅데이터부터 본격화될 것이고 이런 각도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 간의 아날로그 또는 그 디지털 모바일 금융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가속화되고 혁신이 그 과정에서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2단계로 가게 되면 언번들링에서 우리 핀텍 처음 나올 때 언번들링 된다 그랬어요. 개별적인 서비스가 손안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정말 가성비 좋은 각각의 원하는 걸, 뭐 대출이면 어떤 거, 결제면 어떤 거, 송금이면 어떤 거, 또 펀딩 같은 어떤 걸 다 골라서 할 수 있는 구조로 언번들링이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플랫폼화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2단계라고 생각하고 있고 플랫폼화 되면 이게 이제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빅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게 금융만이 아닌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 특히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결합이 돼서 본연의 진짜 시장으로 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면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는 글로벌 현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빅테크가 나온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가파나 중국의 배트맨, 뭐 가파 그러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뭐 배트맨, 그럼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IT 업체면서 그 손할 모바일 플랫폼을 갖고 있고 그 회원을 강력한 회원을 갖고 로열티 갖고 있는 회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컨대 프로덕트나 서비스까지 던지면 글로벌리 포텐셜 컨슈머들이 다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빅테크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토와 여타 산업의 혁신 내지는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게 금융에서 만약에 시작이 돼갖고 금융의 혁신 리더로서 자리매가는 게 지금 디지털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고 가능해서 만약에 그걸 토대로 해갖고 단계를 나눠서 만약 간다면 금융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그런 쪽이니까 제가 쭉 그런 구조로 해갖고 핀텍이 혁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신금융이 혁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시장 내에서의 어떤 뭐 제가 또어카하우스 성역했지만 더 좋고 빠르고 싸고 안전하고 뭐 이런 금융 소비자들의 공통적인 어떤 니즈를 갖다 충족시키는 보다 더 나은 것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경쟁이 일어날 것이고 빅데이터하고 결합이 되면서 일단 금융 내에서의 마이데이터 산업과 같은 그런 식의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좀 더 옵티멀한 어떤 효율적인 지금 금융시장은 그 은행이면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이게 다 분절된 시장에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온갖 금융상품, 금융서비스에서 옵티멀한 가장 저기한 걸 갖다 고객한테 주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그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개인한테 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동권을 갖다 인정해 줌으로 해서 바깥에서 모든 그런 거기에 동의한 그런 개인들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가장 옵티멀한 솔루션을 주는 거니까 지금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효율화된 금융 산업 갖다 만들어내고 소비자 유틸리티를 높일 수가 있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 데이터, 거래 데이터 활용을 해갖고 오토로 다른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가지고 금융이 다른 산업과의 어떤 시너지 내지는 다른 산업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금융의 이때까지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다 직접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나름대로 지금 그 국내에서 핀텍은 분야별로 해서 뭐 뱅킹 그러면 우리 뭐 간편계좌 무슨 대출, 뭐 P2P 또는 뭐 증권 같으면 지금 로버어드바이저 운영 쪽이 있고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도와주는 거 있고 또 보험 인슈어테크에서 생명보험, 생생활보험 뭐 이런 찌의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 빠르게 아직 뭐 규모는 작아요. 근데 뭐 간편 결제다 그러면 지금 한 분기당 뭐 2배까지 작년에 만들기도 했고 그렇지만 연간 보게 되면 2배에서 3배 뭐 이런 정도 늘어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카드 총상 금액의 한 2% 정도. 그런 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인터넷 전문가는 뭐 이제 제3의 인터넷 전문 활동가 저 한락하니까 이미 뭐 이거 매교과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인터넷 전문에 대해서는 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아까 이제 금융과 비금융의 서비스가 융합되는 그런 시대로 갈 거다. 제가 핀텍의 미래에서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새로운 또 그 뭐랄까 하나 금융시장의 어떤 변화의 드라이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P2P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너무 지금 유동성, 황금성이 취약한 그런 부동산 쪽이 한 60%, 70% 가까이가 몰려있는 게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잘 가두를 만들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산관리는 아직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효율화시키려는 그런 법안 개정안을 갖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쪽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건 잘하면 여기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시장 확장성으로 글로벌리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것도 아마 그 저번에 이제 코스콤 옛날 증권전산에서 이제 그 빅데이터 API 통해 갖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긴 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그 데이터를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가면 좀 더 의미 있는 시장에서 조금 눈여겨보는 그런 그 수익률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뀌지 않을까. 지금 퇴직연금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뤘잖아요. 아까 저 권대나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참 안 좋잖아요. 계획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좀 약간 방치되는 그런 감도 있는데 그런 중에 일정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뭐 그냥 괜찮아요.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딴 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저 벤처업계 스타트업들 아직 좀 작은 기업들이 작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이트를 잘 결합하면 아까 권대단장이 벌써 다 제한물로 또 일종의 그 다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금융과 비금융의 결합 단계에서 융합 단계에서 나중에 금융과 유통이 결합을 하거나 융합을 하면 시장으로 바뀌는데 아주 좋은 툴 중에 하나예요. 자금 조달 금융,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하고 이커머스가 연결이 되면서 스타트업 벤처들의 자기 물건을 파는 구조를 갖다가 연결하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예컨대 실시간으로 자기가 오픈하는데 동의를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장에서 공시무가 없는 그런 기업들의 그 내용들을 충분히 실시간으로 알면서 쫓아가면서 마음을 놓고 투자를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 툴인데 제가 아직 활용 좀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벤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거기서 매출도 늘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늘 수 있는 그런 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빠르게 늘어나겠죠. 보험은 이제 늦게 시작했지만 요새 조금 달아오르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험업계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빅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본격화돼서 활용이 되게 되면 빅데이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금융 쪽에서 보험이다. 제가 손해보험 저번에 뭐 어디 투자한다 해서 스타를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전 산업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언더라인 애셋 기초자산이 모든 손해보험의 모든 자산들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것들은 사례들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빅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인공지능 무슨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거 연결돼 갖고 막 많이 한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지금 현재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평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혁신 뭐 4단계 이렇게 해서 언번들링 그다음 플랫폼이 업체들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어떤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갖고 우리 ABCDIG 얘기 있는데 기술과 결합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금융만이 아닌 금융 외의 업종과 결합하면 신호를 내고 이렇게 4단계한테 그려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핀테크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어떤 디지털 금융 핀텍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가 일부 들어와 있고 또 세 번째로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과 결합하려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은 꽤 많이 늘어서 지금 뭐 한 500여 개로 추정이 되고 협회에는 지금 등록된 게 한 291개 정도까지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 그렇지만 뭐 정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쌀리더라도 이렇게 좀 갖춰진 데는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일반 국민분들의 이제 핀테크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핀텍 도입 수나 모르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좀 갈 길이 좀 있다, 많이 남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이제 법안 통과, 그다음에 이제 4월 1일부터 규제 샌드박스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위탁 테스트 배드하고 지정대리인 제도 같은 거는 작년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요. 혁신 금융 서비스를 이제 새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 돼가지고 한 26건이 지금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2달 안 되는 사이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다고 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좀 자리매김을 하느냐. 정말 이 중에 괜찮은 것들은 어떻게 좀 빨리 법을 뭐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뭐 시행령을 만드든지 이렇게 해갖고 해주는 방향을 해줄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지금 최근 뭐 한 또 2, 3년, 3, 4년 사이에 국내에 나타난 변화는 굉장히 많지만 그냥 저는 이렇게 언번들링해서 이렇게 플랫폼이 가고 있다. 그리고 오픈 뱅킹. 근데 오픈 뱅킹도 만약에 마이데이터 사업 같은 게 좀 본격화 돼서 외부로부터 데이터 갖다 구축해갖고 분석해서 파이널 서버 갖다 활용해갖고 어떤 개인들의 옵티멀 솔루션은 어떤 은행이나 뭐 카드사나 각각의 어떤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고를 수 있는 구조로 바뀌면 오픈 뱅킹도 그냥 지급결제의 오픈 뱅킹망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오픈하고 연결하는 그런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산 인터넷, 디지털 전환은 뭐 해외 쪽에서 뭐 이미 기존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신한 하나 뭐 국민 다 이렇게 선언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모든 리소스를 갖다 디지털 이런 관점에서 플로우를 갖다 보고 이제 해나가시는 거죠. 빅텍은
글로벌리 지금 나와서 그렇게 아까 제가 1, 2, 3, 4단계가 있다 그럼 4단계 정도 갔을 때 이미 빅데이터 결합돼서 기술과 결합돼 있고 사이즈도 커졌고 이런 그런 기업들이죠. 뭐 미국 여기 가파 오른쪽 중간에 구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렇게 돼 있는데 가파죠. 뭐 중국에 이제 베트남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출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귤레이션 테크놀로지, 슈퍼비저리 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도 따라서 당연스럽게 이제 그 관리 감독 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냥 굳이 이제 동남아 모바일 이렇게 컸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외 진출을 뛰어넘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다, 금융 수출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봤고요. 동남아는 재미있는 것이고 제가 데모데이 하다 보면 정말 여기에 강렬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핀텍에 대해서 뭐 수상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관심인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손안에 시장은 다 있고 나이는 무지하게 젊어요. 베트남 같은 그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모바일에 이런 쪽 굉장히 익숙하고 관심 많은 그런 세대고요. 앞으로 그런 세대들이 다 시장을 갖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 동남아 쪽은 또 아시아 중에서 화교도 많고 일본 영향도 받고 ADB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글로벌 뱅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까지 리테일이 지금 이제 실패한 모델이 됐잖아요. 사람과 뭐 지금 공간을 쓰는 어떤 리테일 모델은 아무리 글로벌 뱅크도 이미 실패한 모델이 됐잖아요. 그건 리트리트 다 철수예요. 그럼 새로 이제 들어올 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들어오는 구조인데 거기에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지금 성장성이 높은 지구상에서 빠른 데가 지금 어디냐? 아시아, 특히 동남아인 거죠. 특히 동남아는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이때까지 잘 안 된 거는 섬으로 다 돼 있어갖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모바일을 다 연결시켜요. 5G가 더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이 굉장히 많이 있는 구조고 한국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지 않고 한국 그러면 일단 한 2번 정부 바뀔 때까지 우리가 좀 뒷걸음 치긴 했지만 여전히 IT 강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이건 아까 건전단장이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제목이 있어갖고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길리슨 박사님은 정말 잘해서 좀 우리 핀테크 붐을 우리 이제 2000년 초반에도 우리가 벤처 붐도 있고 있었는데 핀테크 붐을 통해 가지고 하자. 저는 금융이 지금 사실은 ICT와 결합이 되면서 기존의 무형의 인텐저블한 서비스에서 텐저블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랭귀지 배리어와 컬처럴 배리어를 넘어서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시장 확장성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산, 판매, 소비가 거의 시간이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금융이 간다면 정말 그거 갖다가 우리 열어주면 제가 아이디어 좋고 이렇게 우리 다 옛날에 2000 초반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금융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2단계 플랫폼 하고 있다. 온번들링에서 플랫폼 하고 있다. 우리 저 뱅크세븐 사장님도 오셨는데 그래서 플랫폼 뭘까? 제가 그냥 적어봤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여기 김병현 선생님 계신데 죄송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적어서 이게 규모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고객 기반. 거기다가 로열티가 갖춰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가성비 좋은 비용 별로 들이지 않는 그런 버추얼한 그런 그 고객 기반이 마련이 된다. 이거가 여기다가 한 가지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토스가 송금으로 시작했다가 결제, 증권, 보험, 인터넷 전문까지 컨소시엄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구조가 된다 해서 비슷한 플랫폼의 성립 조건은 고객 기반 곱하기 충성도 그냥 제멋대로 그냥 만들어봤고요. 근데 이게 지속 서스테이너블하고 더 성장하려면 이 상태로 있어갖고는 안 될 거예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기술 교환을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휴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빅데이터 단락하면 안 되고 빅데이터 구축하는 데 따로 있고 분석하는 데 따로 있고 이걸 활용해갖고 파이낸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 좋은 그런 업자도 따로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성장 조건은 이런 플랫폼의 일단 시작 플러스 기술과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금융의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오픈 뱅킹, 신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한번 기재관한 ABCD, IG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초기 단계 1단계가 이제 우리 뱅크세라도 김태원 대표가 얘기해 주겠지만 마이데이터 산업에 마이데이터 산업은 저는 빅데이터의 첫 단추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금융회사도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모바일 은행이에요. 카카오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자기네 성공한 이유 빠빠빠빠 얘기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모바일 언니예요, 그죠? 그래서
모바일 은행이다. 근데 은행은 모바일 은행인데 왜 증권회사하고 보험회사는 모바일 증권과 모바일 보험이 없을까? 저는 곧 나올 거라 생각해요. 빅데이터 출현 이후에. 사실 있었어요. 제가 두나무라고 승청 대표가 계신데 막 그때 처음에 프로젝트 갔다 할 때 왜 거래가 안 느냐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펀더멘탈 그 모바일 증권의 정말 고객은 핵심적인 고객은 단타 하시는 분인데 그 단타는 이 조그만 손바닥 안에 그 화면에서는 마음을 안정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최소한 펀더멘탈을 알아야 되고 차트를 알아야 되고 해외 시장에서 정보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두나무는 결국 업빗을 만들었죠. 가상화폐요. 거기는 펀더멘탈이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가 나와서 만약에 캐피탈 마켓, 여기 이제 증권 쪽은 다 가신 것 같은데 캐피탈 마켓 쪽이 나와서 빅데이터를 여기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모바일 증권 곧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부동산도 사실 프락텍으로 지금 대단히 활발합니다. 여러분 다방집방도 아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 못하는데 이게 P2P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부동산이 지금 아날로그의 사실은 대명사 부동산이 지금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습니다. 유니콘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니콘이 지금 자금 조달 생태계를 완전히 바꿨어요. 앞으로 증권회사 여기 IPO 인베스트먼트 하시는 분들이 야 이제 뭐 그 회사가 꽤 이제 매출이 또 내고 이익도 내니까 이제 좀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나랑 주관사 계약 체결해가지고 IPO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어요. 괜찮은 업체인 줄 알고 우리 뱅크셀러도 투자하려고 보니까 이미 멀티플이 한 50배 돼 있는 거예요. 그죠? 100배. 거기다 투자 못 하잖아요. 그죠? 캐피탈 마켓 쪽이 벤처 캐피탈 마켓 쪽 또는 엑스로라이즈 마켓 쪽에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디자인해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 비금융, 상호 진출. 아직은 법규 때문에 각 부처 간의 법규들이 각각 살아있기 때문에 좀 안 되는데 효율성을 따지면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분절된 은행이 디지털 은행이 예컨대 금융과 비금융과를 결합할 때 거기에 어떤 서비스를 경쟁을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사실은 이제 오토와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특히 또 중요한 게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에 뭐 테스코 뱅크의 뭐 CEO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금융 유통이 나중에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금융은 그냥 금융으로만 존재하고 안 될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이제 금융이 핀텍 같이 ICT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룸을 갖다 만들어주게 되면 상호 진출하면 엔드 유저 소비자들의 사실 유출도 높아지고 더 좋은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 알리바바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비하인드 인쇼테크 했는데 이제 비하인드 인슈런스가 아니라 인쇼테크가 비하인드 인슈런스면 사실은 인쇼테크의 비하인드는 이런 거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중간바우션이에요. 중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금융의 영역을 갖다가 아날로그를 갖다 디지털이 그걸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서 엔드유저 유틸리티만 높이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 비금융 영역과의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시킴으로 해서 그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살리드하게 하고 수익을 좋게 하고 동시에 오토를 확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그 탕샤오페이 혈당 측정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투자를 한 거를 텐센트가 자기네 회원 10억한테 뿌리고 중국은 유난히 당뇨병과 그 잠재 당뇨병 환자가 많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터치 방식에 의해서 얻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으로 해서 다 빅데이터 센터에서 취합하고 거기와 자유 계약을 한 병원과 의사들이 원격으로 진단, 처방을 내리고 그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본인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해서 혈당 갖다가 족도 떨어뜨리고 또 나쁘게 해갖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 반영을 해갖고 시장을 효율화시키고 상품 포괄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키우는 그런 건데 이게 사실은 금융과 비금융이 넘나드는 그런 오토 서비스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자연스럽게 돼야 제가 보기에는 뭐 AI나 핀텍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아날로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좋은데 기존의 그 금융권에 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냥 아날로그가 디지털 갖다 대체한다 하면은 금방 끝나요. 대체한다 하면은 신산업 신비즈니스 모델 통해서 고용 창출은 될지 몰라도 기존 회사의 고용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신고용 창출 효과보다 대체 효과가 더 크게 되면 사실은 머리 띠르르고 다 국회로 가시는 거죠. 그거를 막고 정말 생산성을 올리고 유틸리티 그 소비자 유틸리티 높이면서 경쟁력도 올리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뭐냐.
그거는 금융과 비금융은 반드시 융합해야 된다.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 금융시장 공략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텐서블로 바뀌고 있으니까 금융이란 컨셉이 저희가 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정말 저는 좋은 게 그 금융당국이 지금 그 로드맵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업계에서 관심 가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하면 저희가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뭐 AI가 지금 제일 빨리 뭐 좀 더 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뭐 이미 사실은 뭐 AI 통해 가지고 뭐 프론트뿐만이 아니라 미들, 백단까지, 백오피스까지 다 이미 지금 AI 통해서 가고 있고, 골만삭스 같은 경우 지금 IPO 같은 업무도 지금 다 AI 분류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그림의 맨 밑에가 뭘까요? 캔쇼 이거는 여기 저 김근호 저 대회장님이죠? 나와 계신데 이미 이제 그 로보 리포터를 뛰어넘어서 로보 애널리스트. 로보 저번에 한번 싱가포르 갔더니 이미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격을 맞춰갖고 거기다 정보를 주면 이제 애널리시스 갖다가 다 이렇게 하는 구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막 대체지만 오토로 연결하면 사실상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을 올려가지고 1시간, 10시간 걸리던 걸 1시간에 해치우면 시장 10개를 만들거나 상품 10개를 만들거나 고객 갖다 10배 늘릴 수 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고용 문제를 좀 불식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보통 이제 블록체인도 뭐 지금 그 상용화하기 위한 즉 처리 속도라든지 처리 용량 갖다 늘리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직 안 돼서 그러는데 저 방향은 이쪽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G 통해서 이제 이게 5G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더 IoT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IoT가 작동이 되면 센싱 테크놀로지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면 그야말로 이제 IoT 시대로 좀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갖고 비대면 거래하던 것을 이제는 IoT란 디바이스 기기 또는 기기의 뭐 이 시스템을 통해 갖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거래가 늘어난다. 거래가 늘면 이런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보안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고, 보안 이슈가 생기면 이거 보안 프로그램 갖다가 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마다 다 보안 프로그램 갖다 바꿔야 된대요. 그럼 코스트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 코스트는 다 소비자한테 전가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안을 범용성 보안이죠. 이거를 지금 블록체인이 다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블록체인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구역 직구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커머스하고 이제 이게 막 결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소비가 사실은 이제 좀 더 오프라인 소비가 아닌 이런 모바일 소비로 바뀌게 되면 환을 바꿔가면서 아마 그 수입 출입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화폐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고, 블록체인은 이제 그런 것들 수요는 굉장히 늘어난다. 근데 단지 이제 거기 기술적인 수준인데 저는 그냥 그거 믿어요. 그 DSLR인가 그것도 카메라 뭐 동호인들만 하는 거 굉장히 오랫동안 프로의 세계에서 쓰일 것 같았지만 이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가 순식간에 다 그걸 다 비트해버렸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은 잠재 소비자 수요가 엄청나다면 순식간에 대규모 자본과 엄청난 천재들이 순식간에 뛰어들어가고 다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그런 수요가 엄청나다는 방향성이 명확하면 순식간에 처리 용량, 처리 속도는 뭐 부테린이 뭐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이 바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핀테크와 관련해서 계속 같이 봐야 된다. 정책까지는 그냥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규제 샌드박스 이걸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지금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뭐 뒤에는 그래서 오토로 가자. 그러면 부처 간에 규제 항상 국무조율 중심으로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규제 개혁도 좋지만 그걸 융합시키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인센티브를. 각 부처가 인센티브 줘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건 부처 간에 국무조율에서 뭐 해갖고 규제 개혁한다고 해서 지금 정부 몇 번씩 바뀔 때까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펀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핀텍 섹터를 줘야지 벤처 투자를 하라. 그리고 그 중에 당신들은 핀텍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명확하게 섹터를 지정을 해서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로 같이 나가는 거를 금융회사분들이 사실 주축이 되시고 거기에 이제 국내 우리 핀텍 업체랑 같이 해서 손에 손을 잡고 아이디어를 갖고 나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